안녕하세요. 딥한 독서 토크, 딥토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부 내용을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연상에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습득하게 되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내 기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자동적으로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저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지금 이 일을 어떤 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지 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초심을 잃고 다른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막고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대로, 그 초심의 방향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바나나, 구토, 이 두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순간적으로 바나나의 혐오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구토와 연관된 아프다, 악취난다, 메스껍다와 같은 개념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나나와 관련된 노랑, 과일 같은 단어를 인지할 수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조금 놀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바나나와 구토 조합이 사실 흔치 않는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놀람, 이게 뭐지? 라는 그런 놀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굉장히 순식간에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제가 생각에 관한 생각 첫 번째 영상에서 시스템 1과 시스템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못 보신 분은 이제 상단에 영상을 띄워드릴 거니까 한번 꼭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자동으로 일어나는 건 시스템 1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 1의 특징은 뭔가를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정신작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바나나와 구토라는 단어를 보면서 무언가가 연상이 됐었던 것처럼 시스템 1에서는 일관된 생각을 이어지게끔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보면 단어와 연관된 걸 기억에서 꺼내게 되고, 그 기억은 다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은 다시 표정으로 드러나고, 표정을 지으면서 회피한 동작을 한다던가 긴장을 하는 등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다시 그 기분을 더 부채질하고, 그 기분은 비슷한 다른 생각으로 또 이어지게 돼요. 이렇게 인지적, 감정적, 신체적으로 반응이 일관되게 연결되고 스스로 그 반응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의 특징은 시스템 1이 두 단어의 단순한 결합을 현실의 재현으로 취급한다는 점이에요. 즉, 정도만 약할 뿐이지 바나나와 구토를 실제로 본 것과 똑같이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저희는 단어만 봤을 뿐인데 표정이 안 좋아진다든지 하는 신체 반응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1은 단어를 현실로 본 것과 똑같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어를 봤을 뿐인데 그게 신체 반응으로 이어진다 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연상작용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평소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특정 단어를 나 혼자 전혀 다른 단어로 알아들은 적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말한 단어를 상대방이 전혀 다른 단어로 알아들은 적도 있을 거예요. 저의 경우는 최근에 리플이 떨어질 줄 알고 많이 올랐다라는 말을 했더니 상대방이 리플 패치가 떨어졌다고? 우리가 벌써 그렇게 친한 사이였나? 라고 되물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코인 이야기를 한 건데 상대방은 리플 패치로 알아들은 거죠. 심지어 상대방이 리플 코인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똑같은 단어 또는 비슷한 단어를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로 알아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최근에 어떤 것을 생각했느냐 또는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머릿속에 그 최근에 한 생각과 비슷한 개념이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현상을 점화 효과라고 해요. 이러한 점화 효과는 사실 여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저희가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건 단어가 뭔가 다른 걸 연상하게 만들고, 그 연상한 게 다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게 신체적 반응으로 다시 나타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었는데, 그 반대로 행동이 특정 단어를 더 빨리 인지하게 만든다던가 이러한 식으로 반대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이따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점화 효과의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미트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게 연상이 되시나요? 만약에 머릿속에 먹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미트 혹은 미트볼, 이런 것들이 떠올리게 되고, 머릿속에 운동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복싱할 때 사용하는 그 미트를 떠올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생각은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수많은 다른 단어나 감정이나 표정,
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 점화 효과에 흥미로우면서도 좀 무서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인지도 못한 사건이 내 행동과 감정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신기한 실험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심리학자 존 바그라는 분에 의해 실행된 실험인데 어떤 거냐면 18세에서 22세 사이인 뉴욕 대학 학생들에게 단어 5개가 뒤섞인 문장을 주고 거기서 4개를 뽑아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어요. 이때 한 집단에게는 문장 중 절반에 깜빡이다, 대머리, 회색, 주름과 같은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섞어 제시를 했다고 해요. 문제를 다 푼 학생은 복도 끝에 있는 실험실로 가서 다른 실험을 해야 했는데요. 사실 이 실험의 핵심은 다른 실험실로 이동하는 이 순간이었어요. 연구원들은 각 학생들이 실험실로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인과 관련이 있는 단어로 문장을 만든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느린 걸음으로 다른 실험실로 이동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험이 끝난 후 학생들은 첫 번째 실험에서 본 단어에 공통된 주제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채지 못했고 그 단어들이 그 뒤의 행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내가 인지하지 못한 것도 나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이 학생들은 노인이라는 개념을 의식하지도 못했고 그 개념에 의해 행동이 달라졌음에도 이를 부정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실험에서도 오히려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보고 평소보다 오히려 빠르게 움직이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부류는 노인을 싫어하는 부류였다고 해요. 이렇게 이 효과는 반대로도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천천히 걷는 행동이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더 빨리 인지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것도 실험을 한 사례가 있는데 실험에서 학생들을 평소보다 더 느리게 걷게 만든 뒤에 여러 단어를 보여줬을 때 학생들은 깜빡이다, 늙다, 외롭다 와 같은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훨씬 빨리 알아보았다고 해요. 점화 효과가 어느 방향으로든 모두 일관된 반응을 보인 것이죠. 즉 노인을 생각하도록 촉발됐다면 노인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 노인처럼 행동을 했다면 노인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점화 효과의 양방향 연관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웃는 행동이 행복과 관련된 기억이나 개념이나 단어를 촉발시키게 되니까요. 또 단순하고 흔한 몸짓도 생각과 감정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한 실험에서 오디오 품질을 테스트할 목적이니 소리가 왜곡되지 않았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했대요. 근데 참가자 절반에게는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이라고 했고 절반에게는 좌우로 흔들어 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위아래로 끄덕였던 참가자들은 음질이 좋다고 평가를 했고 좌우로 흔들었던 참가자들은 음질이 나쁘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지식을 알면 내 기분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 지식을 알면 스스로를 자동적으로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시겠나요? 일단 첫 번째로 내 기분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시스템 1의 충동을 시스템 2로 더 잘 억제하는 방법을 나중에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힌트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점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특정 단어를 보면 그 단어가 관련된 개념을 또 연상을 시키게 되면서 그 연상된 개념은 또 다시 그와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그 기억은 그 기억과 관련된 기분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기분은 이제 표정이나 감정 같은 신체적 반응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그 신체 반응은 다시 관련된 단어나 관련된 개념을 또 연상시키게 되는 이러한 특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지금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할 때 다시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보거나 행복 앨범이라는 걸 만들어서 진짜 행복했던 순간들을 모아둔 사진을 거기에 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할 때 그걸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스템 1은 단어나 이런 사진을 현실의 재현으로 취급한다고 했었으니까 행복 앨범에 있는 사진을 보고 그걸 저절로 현실로 인지를 하게 만들어서 그때의 기억, 그때의 기분이 연상이 되고 그게 다시 미소로 신체 반응으로 좋은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 신체 반응은 다시 그 기억과 관련된 긍정적인 개념이나 단어들을 계속 연상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복 앨범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는 아예 휴대폰 배경화면에 행복해지는 사진을 저장해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보게 되잖아요. 설령 저희가 잠금을 풀 때 그 배경화면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위 실험에서 증명이 됐듯 의식적으로 경험하거나 인지하지 않아도 그게 내 행동과 감정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인지를 하지 않아도 배경화면에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담긴 이미지를 저장을 해두면 그게 나도 모르게 그거와 관련된 점화 효과가 저절로 일으키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휴대폰을 킬 때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스스로 자동적으로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데, 위실험에서 내가 인지하지도 못한 게 나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어쨌든 증명이 됐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내가 스스로 처음 정했던 그 목표를 바라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세웠던 그 목표를 잘 보이는 곳에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꼭 내가 그거를 인지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계속 눈에 띄는 곳에 메모를 해두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현관문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화장실 거울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모니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항상 봐야 되는 것들이 각자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메모를 해두는 거죠. 또는 그 목표와 관련된 사진이 있다면 사진을 붙여놔도 되고, 또는 이런 방법도 있겠죠. 스노우폭스를 창업했던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방법인데, 그 가장 중요한 목표를 내 비밀번호로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방법을 2년 전부터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아무래도 제일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가 돈이니까 몇 년까지 얼마를 모을 것인지를 비밀번호로 사용을 했었어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돈 관리를 훨씬 체계적으로 하게 되었고, 그 목표에 많이 근접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반대로 저희도 모르게 뭔가 어떤 여러 자극에 의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 있을 수 있죠. 인스타그램은 어쨌든 굉장히 많은 자극에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인스타 피드가 내가 알고리즘을 정말 잘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사실 부정적인 자극이 정말 많을 거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을 아예 끊어버리는 것도 환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또 무의식적으로 뭔가 자극적인 게 있으면은 그걸 저절로 보게 되면서 그 알고리즘을 결국에 또 만들어버리게 되니까 아예 끊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경을 만들면 스스로 자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자극에 노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태해지거나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러한 자극들을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내가 처음 정했던 방향으로 쭉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이런 점화 효과를 이용을 하는 거죠.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에 관련된 걸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고 자동적으로 노출이 되게끔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웠던 점화 효과에 관련된 거에서 좀 더 응용된 버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